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UN 미래보고서 미리 가본 2018년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욕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책은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그 당시에 10년 후를 예측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서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좋았으면 좋았지. 지금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10년 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마트폰의 탄생부터 해서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던 모든 것들 10년 전에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택시 업계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은행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 전에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내다봤을까? 그리고 왜 10년 전에 지금을 그렇게 예측했는지 그런 어떤 분석 툴 같은 것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부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책 쓰신 분들은 평생 뭐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런 책 한 권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내다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런 종류에 대한 책으로 리뷰를 했습니다. 한 권을 보는 것보다 이제 비슷한 종류를 여러 권을 읽으면 이해가 좀 더 빨라지고 읽는 속도도 좀 생기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밑줄 그은 거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8년도에 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10년도부터는 정보 공유화가 되고 2017년에는 접속 평등화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 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개개인의 정보 공유는 똑똑한 개개인을 만들어내 1인 시위, 똑똑한 군중 행동, 촛불 집회 등에 동참함으로써 정치의 주역을 바꿔놓게 된다라고 써 있어요. 맨 앞부분에. 너무 놀랍죠. 왜? 저희가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뀔 때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가 정말 바뀐 거죠. 최근에도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지금 촛불 집회가 생기고 있어요. 와, 이거를 10년 전에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체계나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은 거죠. 자, 미래 예측은 무엇일까요? 경고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긍정적인 힘을 만들자라는 의미래요. 막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미래는 예상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미래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출산율을 늘리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알기만 하면 걱정이 없다. 앞으로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고요. 2024년부터는 암 정복이 되고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런 이슈 본 적 있어요? 무슨 개 구충제인가? 그걸 먹으면 뭐 암이 낫는다라는 정말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 정복이 여러 가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유전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유전 요인을 빼낸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는 분이 저에게 아는 작가님 완전 고수 완전 도인이신 분이 저에게 사인해 준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2015년도구나. 사인해 주셨는데 150세 무병장수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땐 제가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지금 다가와 보니까 정말 150세까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경력, 꿈, 재무 상황 같은 것들이 함께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오래 사는 리스크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고. 자, 이 책의 또 앞 챕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 지표를 보면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의 지표들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네, 이 얘기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과거에 이제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많이 책도 내고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 와보니까 어때요? 부동산이 폭락한 사례가 우리 과거 10년 동안 없었다고 봐야죠. 왜? 물가가 상승을 했고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화폐의 가치가 낮아져서 값이 다 올랐습니다. 지방도 시골도 다 올랐어요. 전국 땅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폐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금리를 공부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돈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옷값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책 금리의 역습이 최근에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런 돈에 대한 원리를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미래 예측에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서 맹목적으로 전부 다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이거는 이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죠.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치인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2008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최근에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막 시작하고요. 연예인도 막 시작하고요. 그리고 개인인데도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채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이 되면요. 정치가 가장 먼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 공유화로 국민이 똑똑해진대요. 더 이상 우리는 언론의 어떤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정치가는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기가 정보를 이용해서 뭐 땅을 사고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다 밝혀지죠. 주식을 했는데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뭘 했다,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에서는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를 2020년경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지도자를 뽑는 거죠. 정말 우리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는 집단 지성의 힘이 강해집니다. 개인의 지혜보다는 집단의 지혜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단이 모인 지성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요. 이 에너지가 굉장해진다고 해요. 자, 우리 로얄 패밀리 분들 집단 지성이 맞나요? 우리가 함께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하고 여러 주제로 이야기하고 책을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를 통해서 또 소통을 하고요. 채팅방도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달 만에 흡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가 알 거예요. 지금 함께 저희 채널과 함께 몇 달만 좀 집중해서 함께 책 읽고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생각이 깨이고 있다는 거를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처박혀서 책 읽고 사색하는 게 아니라 책도 읽지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 이게 차원이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근데 이런 것도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구석에서 시험 문제 잘 풀어서 1등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공부해야지, 미래 예측책 나만 보고 나만 미래 예측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함께 읽고 함께 예측하고 함께 토론을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 남이 알면 안 돼. 육아 정보 좋은 거 나만 애기 잘 키워야지. 그래서 우리 애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통일에 대한 이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통일은 무조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인터넷이 보급되고요. 스마트폰이 알려지면서 이 정보의 대중화가 되고 더 이상 북한은 지도자가 속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통제가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마저도 없지만 그런 자유들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일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이제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부 국가들은 유튜브 같은 데 접속도 안 되고요. 이렇게 차단이 돼 있어요. 근데 VPN이라는 걸 통하면요,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하는 IP로 사실은 안 되는 것들도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이미 얻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구글이 띄웠나 그거를? 위성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띄워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면 물론 속도는 느리겠지만 많은 것들을 그냥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면 막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실험하고 띄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통일이 되면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대요. 1번 요걸 해결해야 된다. 미래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번은 남북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 두 번째는 북한 난민의 주택, 난민촌의 문제. 그들이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문제. 세 번째, 국내 정치가 불안해질 것이다. 네 번째, 문화와 언어가 교과서가 다르다.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이 문제요. 다섯 번째, 이념이 이제 바뀔 것이다. 그들이 바뀌든 우리가 바뀌든 막 뒤섞이든 어떻게 되겠죠? 여섯 번째, 남한의 북한 주민 차별과 무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따돌리거나 미워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요,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은 부모나 대통령을 시켜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기주의, 나의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게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취, 나의 만족, 나의 일, 나의 여행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출산의 대안을 내놓는 사람, 고용 창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 미래 사회의 변화를 알려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는요, 다문화 국가가 된대요. 그냥 전 세계인 섞여 사는 거죠. 저도 지금 이미 1년에 한 달, 두 달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죠. 그리고 유럽 사람이나 이렇게 노후를 외국에서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제가 최근에 발리 다녀왔는데 다 호주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가 발리인지 호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호주 브랜드, 호주 옷가게 이게 쫙 깔려 있어요. 자, 앞으로는 다문화 세계인이 누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대요. 다문화 전문가, 다문화 복지사, 다문화 교육 전문가, 다문화 언어 전문가 등등이 필요합니다. 세계 다문화 네트워크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2020년이면 언론인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몇 달 안 남았죠. 예. 이제 대한민국 4,800만 명 모두가 언론인이며 방송인이기 때문이다. 제가 2008년도 여러분 첫 아이 낳았을 때예요. 완전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일자무식. 책도 그냥 육아서 조금 태교서 좀 본 그 수준이에요. 그때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죠. 안 봤죠. 근데 그때 이걸 봤으면 뭔 소리야. 누가 대한민국 전체가 언론인이고 방송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인 블로그, 1인 미디어, 1인 방송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걸 알았으면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언론인의 정말 뉴스를 읽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되나요? 예, 저는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오니까.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2008년도에요. 그때 나온 책이죠. 위기 때문에 부동산이 막 폭락하고요.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계속되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방 예산, 미국의 방산업체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팸이란 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SOC 인프라 건설도 계속될 것이다. 도로 포장, 전기공사, 교량, 다리 놓는 거요. 하수처리, 수도관 공사 등등 이런 걸 SOC 인프라라고 합니다. 뭐 철길도 놓을 수 있죠. 정부 예산이 경기 부양책으로 지원된다. 이 선진국들 아까 지금 뭐 미국, 캐나다 같은 데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잘 안 생겨요. 제조업이 아닌 국가들. 트럼프도 마찬가지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SOC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인터넷은 모든 부분에 연결된다.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물건값이 싸지고 효율성이 2배로 높아져 굳이 인간 노동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 예전에는 매장에서 살 때 비쌌던 것이 인터넷으로 사니까 더 싸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귀걸이도 목걸이도 옷도, 심지어는 여러분 파마 같은 거 할 때도 소셜 커머스에서 할인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도 조절하고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비용을 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 중에 의료 비용이 있다고 해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요. 세계 헬스케어의 절반 이상은 비만에 할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배부른 시대가 됐죠. 못 살던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요.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케이크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됐어요.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예요. 이런 통계 자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만과의 전쟁이 미래의 큰 이슈다. 그럼 미래에 여러분 비만을 감소시키는 일, 다이어트 사업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각광을 받겠죠. 10년 후에는요, 지구촌 업체의 90%가 1인 기업이 될 것이다. 2008년도에는 1인 기업가란 단어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름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책을 빠짐없이 빨리빨리 잘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10년 후에 뒤통수 때리듯이 보면 안 되죠. 그죠?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나 이용료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무료 경제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세요? 네, 카카오톡 무료로 하고 광고비 받죠. 유튜브 지금 여러분 무료로 보고 계신가요? 맞아요. 저는 업로드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예정이 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를 모든 기업이 갈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동차를 무상으로 나눠주고요, 주행 거리만큼 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쏘카 같은 공유 자동차가 점점 알려지고 있죠. 앞으로는 여성이 소비재의 70%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여자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갑의 힘이라는 책을 쓴 파라 워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이야말로 새롭게 떠오른 시장이다. 여성이 파마하고, 여성이 다이어트하고, 여성이 피부 관리하고, 여성이 자녀 교육을 하고, 손톱을 바르고, 옷을 입고, 요런 여성이 배송을 통해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반찬을 배달하고, 이런 게 다 여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판매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신 공략을 잘하면은 어떤 마케팅이나 사업도 잘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매하지 않고 대여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복 돌잔치 옷 같은 건 예전부터 많이 대여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생활 필수품과 럭셔리 제품을 많이 대여할 것이다. 지금 아마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양복 같은 거 별로 입을 일이 없죠. 명품백 들고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하객 룩, 학부모 참관 룩 이런 것도 대여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참고로 아나운서 옷 대여해주는 업체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아나운서들, 리포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옷을 대여해서 입더라고요. 왜? 똑같은 옷을 계속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회사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하면은 분명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요, 공유 자전거가 있는데요. 길거리에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1억 명이 여러분 1인당 10만 원씩 내고 그거를 가입을 한대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를 이제 자전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명은 10만 원이면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따질 수가 없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앞으로는요, 모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인터넷에 모여가지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지금도 이미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나 취미 활동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5년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대에 일어날 대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국경 없는 새로운 지역사회가 형성된다.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해외에서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해외에서 많이 접속하십니다. 저 지금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많은 그런 채널을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사는 친구랑도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 친구와 제가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3년 만에 보고 이러면 그냥 반가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도 잘 안 봐요, 사실은.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국경이 없다. 현실과 가상현실의 사회와 인간관계가 혼합된다. 자,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 댓글,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채팅해 주시는 분, 우리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 닉네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현실에서 강연장이나 우리 정기 모임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은 내가 안 만나는데 여러분이랑 더 친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혼합이 되고 있어요. 놀랍죠? 물질적인 삶보다는 정신적인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다. 요즘은 베스트셀러가 비물질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100억 모으기, 부자 되기, 뭐 이런 책도 물론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거 뭐 아니면은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거 추구하는 책들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유럽, 미국, 일본은요, 인류상상 최초로 70세 인구가 이제 막 살고 있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맞이하겠죠. 70세 이후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인생을 누리는 세대. 요거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이런 국가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앞으로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불안한 뉴스가 나오지만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이미 스마트폰, 신용카드, 그다음에 버스 탈 때도 뭐 찍고 이렇게 타죠. 그리고 버스도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예매를 안 하면 현장에 가면 티켓이 거의 없어요. 그냥 좀 중요한 그런 건.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요. 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범죄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든 알리바이가 있다. 내가 얘를 깨끗하다. 나는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하면은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교통이나 그 신용카드 긁은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고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파트 다 있어요. 그래서 범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완벽한 범죄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핸드폰이 없어도 상대방이 있고 CCTV가 아주 사방천지에 너무 많아졌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살기 좋은 시대가 더 되겠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요. 메모리 칩의 능력이 2배씩 좋아진다는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2배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 기술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어의 법칙대로 계속된다면 25년 이내에는 컴퓨터는 인간 두뇌와 처리 능력이 동일한 수준까지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벌써 25년 중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알파고가 우리 전 세계에 잘하는 바둑 기사들을 다 이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도 있었죠. 2050년이 되면 지구촌 인구 90억 명의 두뇌를 다 합친 것보다 컴퓨터 한 대가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지구촌 인간 두뇌 전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똑똑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똑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이 자동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에누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하고 내가 가격을 알아봐야 됐어요. 지금 자동으로 최저가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부동산을 볼 때도요. 뭐 면적순, 최저가순, 아니면 최신순 이런 게 다 자동화, 클릭만 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반면에 소용없는 정보를 걸러내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블로그에서 글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정말 많아요. 좋은 정보 정말 많은데 내가 그게 좋은 정보인지 알아보지 못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고요. 반대로 내가 이 생각하는 힘이 약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정보, 사기꾼 같은 정보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정보는 끊임없이 배우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세계 인력이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6이 남자고 4가 여자란 얘기죠.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근데 전체 소득의 25%만 여자가 벌고 있대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많은 부를 아직도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덜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경제, 더 건강한 아동들, 더 우월한 복지를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경제가 되는 국가에 우리가 나중에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해외 투자하든 이런 걸 봤을 때 여성의 인권이 좋거나 여성의 인력들이 돈을 잘 버는 국가를 보면은 이런 어떤 패턴도 함께 볼 수 있겠죠. 경제가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복지가 좋아야 국가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아프리카 쪽이 여성의 지위가 거의 최악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할머니 세대나 어머니 시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려 11년 전에 나온 책을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